네, 보통 저희가 스튜디오에 이슈와 관련된 인물들을 초대하는데 오늘은 조금 다른 분과 함께 하고자 합니다. 본인은 이제 백수가 됐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진성준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오랜만입니다. 예. 자, 청와대와 서울시 요직을 뒤로 하고 강서구로 복귀를 하셨습니다. 네. 지금 이 뉴스를 보고 계신 시청자분들이라면은 왜 그랬을까 이런 궁금증을 좀 가질 법한 한데 이유가 물론 있으시겠죠? 네, 그렇습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내년 4월에 치러질 국회의원 총선거를 준비하기 위해서 네. 서울시를 그만두고 돌아왔습니다. 제가 지난 3년 전에 총선에 출마해서 낙선을 했는데 많은 분들이 우리 지역 주민들과 스킨십이 부족해서 떨어졌다는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네네. 저는 다음 선거가 올 때까지 4년 동안은 지역에 올인하면서 우리 주민들과 동고동락해야 되겠다 이렇게 결심했는데 네. 정치 상황이 꼭 그렇게만 흘러가지 않았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운동이 일었고 또 그것 때문에 대통령 선거가 빨라졌고 또 그렇게 대통령에 당선되신 문재인 대통령께서 청와대에서 일하자 뭐 이렇게 제안을 주셔서 네네. 청와대 정무기획비서관으로 일을 했고 또 그것은 이제 그만두고 나오자고 하니까 이번에는 박원순 서울시장이 정무부시장으로 일하자는 제안을 주셔서 네. 또 그렇게 복무해야 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4년 중에 3년을 우리 지역에서 떨어져 가지고 보내왔더라고요. 그래서 더 늦어지면 안 되겠다. 더 늦출 수는 없다고 판단했고 그래서 지역에 돌아왔습니다. 이제부터는 강서구에 올인하면서 우리 강서 구민들과 동고동락하겠습니다. 예. 자,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한 1년 정도 부시장직을 역임을 했는데 그만큼 서울시의 이모저모를 많이 좀 보셨을 것 같습니다. 네. 좀 그래서 질문을 좀 드릴까 하는데요. 현 서울시 정책이나 행정에 대해서 비판하시는 분들도 좀 계십니다. 네. 전 부시장으로서 서울시를 바라본다면은 어떻게 좀 평가를 내리실까요? 네. 박원순 서울시장이 3선에 성공해서 임기가 8년째입니다. 네. 그래서 서울시정의 완성도라고나 할까 원숙도는 대단히 높습니다. 제가 곁에서 본 박원순 시장은 거의 행정의 달인이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원숙한 행정가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또 서울시 공무원들도 박원순 시장의 시정 철학, 시민의 참여를 통한 시정의 혁신이라고 하는 것을 잘 이해하고 있고 그것을 통해서 작지만 확실한 행복, 소확행을 추구하겠다고 하는 박원순 시장의 시정을 잘 구현해 나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네. 다만 그것이 기억에 남는 대규모 프로젝트는 없다 보니까 시민들께서 박원순 시장이 그동안 뭘 했지 이렇게 궁금해하시는 분들은 일부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한번 돌이켜 생각해 보시면 작지만 확실한 변화가 생활 속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자, 서울시 얘기를 조금 해봤고 지금부터는 지역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강서울 지역이 좀 시끄러운데 정당 간의 갈등이 좀 첨예한 상황입니다. 자유한국당 강서울 당협위원회가 더불어민주당 강서울 지역위원회를 명예훼손으로 고발한 건이 있었죠. 네, 네. 왜 이런 고발이 있었고 어떻게 좀 보십니까? 네, 발단은 자유한국당의 김성태 의원 측에서 먼저 시작되었습니다. 방화동의 건설 폐기물 처리장을 이전하기 위해서 확보한 국가 예산, 국고보조금 150억 원을 서울시가 집행하지 않고 국가에 반납한 것은 백지화시킨 거다, 이전 사업을. 네. 또 뭐 무산시킨 거다, 포기한 거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이에 대해서 민주당의 위원장과 소속 시의원, 구의원들이 합동으로 성명을 냈습니다. 네. 그렇지 않다. 서울시는 알아본 결과 방화동 건폐장 이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지만 그 방화동 건폐장을 받아주겠다고 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없기 때문에 네. 국고를 쓰지 못하고 예산회계법 규정에 따라서 국가에 반납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니 백지화시켰다거나 무산시켰다거나 포기했다라고 하는 주장은 정치적인 선동이다라는 성명을 냈습니다. 네네. 이에 대해서 김성태 의원 측에서 명예훼손이라고 해서 고발을 했는데 최근에 검찰에서 각하 처분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범죄 구성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네. 고발 요건이 안 된다라고 결정을 한 것이죠. 어떻게 보면 무고를 한 셈인데 저는 이것은 최근에
KT의 딸을 특혜로 채용시켰다라고 하는 의혹 때문에 김성태 의원이 여러 가지 정치적 위기에 놓여 있는데 네. 그것을 타개하기 위해서 새로운 이슈를 제기하고 또 동시에 민주당 소속의 당원이나 시의원, 구의원들의 입을 묶고 활동을 제약하기 위해서 정치적 술수로 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자, 끝으로 지역에 다시 이제 복귀한 만큼 앞으로의 계획도 많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역 주민분들에게도 하고 싶은 얘기가 좀 많을 것 같고요. 한 말씀 해주신다면요. 네, 방화동에 개인 사무실을 하나 마련하고자 합니다. 네. 그 근거지를 중심으로 해서 열심히 우리 주민들을 만나고 주민들의 의견을 열심히 듣고자 합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 강서구는 서울시의 관문도시 중에 관문도시입니다. 뭐 인천이나 경기도와 연접해 있을 뿐만 아니라 김포공항이라고 하는 과거의 국제공항, 뭐 지금도 국제공항입니다만 네네. 공항이 있는 만큼 글로벌한 관문도시인데 이 관문도시로서의 비전을 분명하게 하면서도 그 발전 전략이 우리 시민들의 또 주민들의 삶의 질의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구체적인 정책과 비전을 연구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내년 총선에 도전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지금까지 진성준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